구독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최근에 다른 경제 채널을 오픈하면서 유튜브에 투자할 시간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유튜브에서도 꾸준히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참고로 타 채널에 대한 내용은 이 영상 소개글 안에 담긴 링크를 통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드디어 LVMH 2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편에서 사업 부문별 매출을 통해 LVMH 그룹이 우리에게 익숙한 명품 가방 말고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본격적으로 2편을 시작하기 전에 각 사업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와인 앤 스피리츠 사업 부문입니다. 21년 상반기 매출 기준으로 총 27억 500만 유로로 약 3조 6천억 원입니다. 그 중에 샴페인과 와인이 11억 2천만 유로, 꼬냑과 스피릿은 15억 7천만 유로입니다. 와인 앤 스피리츠 사업 분야는 전체 매출 중에서 9.4%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표 브랜드로는 샴페인의 샹동과 꼬냑으로는 헤네시가 있습니다. 헤네시는 프랑스 꼬냑그에 본사를 둔 꼬냑 하우스입니다. 헤네시는 1년에 약 5천만 병을 판매하는데 이 수치는 전 세계 꼬냑 중 40% 이상입니다. 즉 헤네시는 세계 최대의 꼬냑 판매 기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가장 관심 있는 패셔널 레더 굿즈 사업 부문입니다.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138억 6,300만 유로, 하나로 약 18조 9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루이비통에서는 알마, 카푸신, 트위스트백의 캠페인들이 효과를 보면서 매출 성장을 견인하였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이 가방이 바로 루이비통의 알마백입니다. 익숙하시죠? 크리스찬 디올은 신상 카로백의 성공이 매출을 견인해 기여하였습니다. 패셔널 레더 굿즈의 매출은 전체 매출 중에 48.4%로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 브랜드는 루이스 휘통, 크리스찬 디올, 펜디, 셀리니, 로에베, 지방시 등이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순서가 LVMH의 패셔널 레더 굿즈 사업 부문 내의 중요도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디올의 신상백인 카로백입니다. 이 디올의 카로백이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것은 바로 배우 수지 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카로백을 착용한 일상을 공개한 사진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수지 씨가 들고 있는 이 백이 바로 그레이 컬러의 라지 사이즈의 카로백입니다. 자, 다음 사업 부문은 펄퓸 앤 코스메틱입니다. 21년 상반기 기준으로 30억 2,500만 유로, 하나로 약 4조의 매출을 올렸고요. 대표적으로 크리스찬 디올의 향수 중에 소바주, 미스 디올, 자도르, 디올 옴무의 지속적인 성장이 매출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소바주와 디올 옴무는 남자분들의 향수고요. 미스 디올과 자도르는 여성분들의 향수입니다. 지금 현재 오른쪽에 보여있는 호리병처럼 생긴 향수가 자도르고요. 저희 배경 화면에 지금 핑크색으로 보이는 그 향수가 바로 미스 디올입니다. 그리고 또한 크리스찬 디올은 루즈 디올 립스틱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올해 루즈 디올 립스틱을 리필형으로 출시하면서 뷰티 업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자, 펄퓸 앤 코스메틱 부분의 매출은 전체 매출 중에 10.6%를 차지하고 있고요. 대표 브랜드로는 크리스찬 디올, 갤랑, 퍼퓸 지방시, 프레쉬, 메종 프랜시스 커정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디올 향수에 대해 잠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디올 향수를 이루는 큰 두 축은 자도르와 미스 디올입니다. 미스 디올의 모델은 나탈리 포트만으로 사랑스럽고 화사한 꽃이 연상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나탈리 포트만과 미스 디올은 정말 찰떡 케미를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와 반면에 자도르는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향수의 대명사입니다. 자도르 모델인 샤를리즈 테론의 금빛 향기 날리는 광고 영상이 정말 유명하죠. 자도르와 샤를리즈 테론의 만남도 정말 환상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업은 와치스 주얼리 사업 부문입니다. 21년 상반기 기준으로 40억 2,300만 유로, 하나로 약 5조 4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요. 대표 브랜드로는 티파니, 불가리, 태그 오이어, 위블로, 제니스, 쇼메, 프레드 등이 있습니다. 와치슨 주얼리 사업 부문은 전체 매출 중에 총 14%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 중에서는 저는 단연 티파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올해 1월에 LVMH가 158억 달러, 하나로 약 18조 원으로 티파니 앤 코를 인수했습니다. 이후에 티파니 앤 코는 젊고 트렌디해진 티파니의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 Not Yours Mother Tiffany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블랙핑크 로제와 배우 애니아 테일러 조이에 이어 최근에는 비욘세와 제이지를 글로벌 앰베서더로 선정하는 등 MZ세대의 마음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티파니 하면 오드리 헵번과 프로포즈 반지, 그리고 티파니 고유 컬러인 블루 등이 생각났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보수하고 올드한 브랜드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과감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셀렉티브 리테일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 매출 기준으로 50억 8,500만 유로, 하나로 약 6조 9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이 매출 견인에는 세프로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옴니채널 효과에 힘입어 온라인 매출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DFS, 즉 면세점 사업은 해외여행 제한으로 아직까지는 더딘 매출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셀렉티브 리테일링 사업의 매출은 LVMH 전체 매출 중에 17.7%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셀렉티브 리테일링에는 봉마르쉐 백화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봉마르쉐 백화점은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하면서 세계 최초의 백화점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백화점인데요. 이 봉마르쉐 백화점에서는 매년 아티스트와 색다른 전시를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참고로 프랑스의 2대 백화점은 봉마르쉐 백화점과 라파에트 백화점이 있는데요. 봉마르쉐 백화점이 라파에트 백화점보다 현대적인 느낌의 내부 장식으로 유명하죠. 사진 속에 보이는 격자무늬 에스컬레이터가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이제 LVMH의 각 사업에 대해서 잘 이해한 것 같으니 재무제표와 성장성 측면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부터 보겠습니다. 리치 플랫폼에서는 올해 재무제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최소 5년 이상의 재무제표를 본다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에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의 LVMH 재무제표와 가장 최근 실적인 21년 상반기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재무제표는 크게 연결 재무상태표, 연결 손익계산서, 연결 현금 흐름표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고요. 손익계산서는 5년간 매출이나 이익이 감소 또는 증가했던 해를 보고 이 기업의 사업이 어느 환경에서 좋았거나 어려웠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등의 변화를 통해 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표는 영업 현금 흐름은 충분한지, 그리고 투자가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 많은 금액이 영업 현금 흐름에 비해 지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제 무엇을 볼지 알았으니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재무상태표 먼저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는 최근 실적인 21년 상반기 자료를 추가하였으나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최근 5년간의 수치로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총계를 보시면 2016년 569억 1600만 유로, 하나 기준 약 82조에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20년 1086억 7100만 유로, 하나 기준으로 약 149조, 82%가 성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채 충계를 보시면 16년 317억 1,800만 유로, 하나로 약 43조에서 2020년 698억 4,200만 유로, 하나로 95조로 5년간 120%가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 총계를 보겠습니다. 16년 278억 9,800만 유로, 하나로 약 35조에서 2020년 388억 2,900만 유로로 하나 약 53조로 5년간 39%가 증가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부채가 너무 늘어났는데 괜찮나?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채 총계가 아니라 사실은 부채 비율입니다. 5년간 수치를 기준으로 LVMH 부채 증가폭은 120%로 자본 증가폭인 39%보다 높습니다. 즉 부채 비율,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비율이 16년 114%에서 20년 180%로 약 66% 증가했습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부채 비율이 100% 이하인 주식들을 좋다고 여기지만 LVMH와 같이 성장하는 기업은 부채 비율이 200%까지는 적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부채 금액이 늘어났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동 비율도 함께 보셔야 하는 항목입니다.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수치인데요. 기업이 필요할 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부채 대비 얼마나 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 수치가 중요한 이유는 기업이 어려워졌을 때 부채를 갚아야 하는데 유동 비율을 통해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유동 비율이 150% 이상이면 건전하다고 봅니다. LVMH 같은 경우는 19년을 제외하고는 150%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유동 비율은 건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졸고 계신 거 아니죠? 이제 여러분들이 재미있어 할 수도 있는 손익계산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치 플랫폼이 재무제표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손익계산서를 분석하기에 앞서 2020년은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2021년 상반기 수치를 2배 곱한 값으로 환산해서 성장률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에서 나오는 2021 에스티메이트 수치가 바로 2021년 상반기 수치의 2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매출액을 보겠습니다. 16년 376억 유로에서 20년 446억으로 5년간 약 19%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20년은 코로나의 타격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서 앞서 말씀드린 2021년 에스티메이티드, 즉 2021년 예측치로 대체하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매출액은 약 573억 유로로 16년 대비 52%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큰 기업의 매출이 5년간 52%나 증가했다는 부분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을 봐볼까요? LVMH의 영업이익은 16년 70억 유로에서 21년 예측치 152억 유로로 5년간 117%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부분은 영업이익률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사업 부문과 브랜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20%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게다가 가장 최근 실적인 21년 상반기 기준 영업이익은 27%로 거의 30%에 육박하는 엄청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제품의 가격을 전년 대비 33%나 인상했다고 하니 영업이익률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기순이익 및 순이익률을 보시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사업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다 빼고 기업이 순수하게 가져갈 수 있는 최종적인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LVMH는 연간 얼마나 이익을 가져가는지 봐볼까요? 16년 40억 유로에서 21년 예측치 기준 105억 유로로 5년 만에 약 160%나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성장률이죠. 11%였던 순이익률도 점차 증가하여 20년 상반기 기준으로 18%까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참고로 제조업 평균 순이익률이 5% 이하인 것을 감안하면 LVMH의 순이익률은 진짜 대단한 수치입니다. 다음으로 연결현금 흐름표를 보겠습니다. CF는 캐시플로우의 약자입니다. 보통 제조업의 현금 흐름표는 영업현금 흐름 플러스, 투자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재무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인 것이 일반적입니다. 산업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업현금 흐름 대비 투자현금 흐름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업현금 흐름 대비 투자현금 흐름이나 재무현금 흐름이 너무 튀는 숫자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영업현금 흐름부터 보시면 20년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는 문제없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투자현금 흐름은 오르내림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영업현금 흐름 내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향후에 인수 등이 발생하면 영업현금 흐름 대비 과도하게 투자현금 흐름이 지출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현금 흐름은 주로 배당금 지급에 따른 현금 유출이나 자기 주식 매입과 주식 발행에 따른 현금 유출입, 기업이 신규 공장의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을 발행할 때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 주식을 위한 재무제표 분석편에서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LVMH의 재무현금 흐름은 영업현금 흐름을 넘는, 즉 아까 말씀드린 튀는 숫자는 보이지 않아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앞에서 살펴본 재무제표 분석 내용을 최종 요약해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의 자산은 82%가 증가했고요. 자본은 39%가 증가했습니다. 부채 비율은 180% 증가했으나 적정 범위 이내라고 판단되며 유동 비율은 150% 선으로 건전합니다. 손익계산서의 경우 매출액은 19%가 증가하였고요. 코로나를 감안한 21년 예측치 기준으로는 52%가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117% 증가하였고요. 영업이익률은 상반기 기준 27%로 건전합니다.
순이익은 160% 증가했고 순이익률은 11%에서 18%까지 증가하였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봤을 때는 투자 현금 흐름을 충분히 커버하는 영업 현금 흐름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 그럼 이제 LVMH의 미래 성장 포인트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LVMH는 향후 명품 산업 내 확고한 진입 장벽을 구축하여 꾸준하게 이익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VMH에 속한 70여 개의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은 대체가 불가능하며 희소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경제적 해자라고 하죠. 오랜 기간 꾸준히 소비자들에게 퀄리티를 인정받아야 진정한 명품 브랜드라고 인식이 되죠. 즉 신규 브랜드가 명품이 되기 위한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순이익률이 11%에서 18%까지 올라간 것을 보면 이러한 부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경쟁이 심하지 않은 사업은 꾸준하게 이익이 증가하고 그 결과 주주들은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 내 브랜드 간 콜라보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새로움을 선사하고 매출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LVMH는 인수합병한 브랜드들 간의 교류를 통해 각 브랜드가 동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르노 회장의 아들인 알렉산드로 아르노가 이끌고 있는 리모아는 LVMH 그룹의 오프화이트, 루이비통과의 콜라보를 통해서 기존의 단조로웠던 이미지 대신 고급스럽고 트렌디한 이미지로 밀레니얼 세대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LVMH의 마지막 성장 포인트는 명품은 영원하다라는 말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부자들은 많아지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 짓눌려 있던 소비 심리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입니다. 게다가 명품을 찾는 부자들은 명품의 가격이 오르는 것에 전혀 부담이 없고 오히려 그 부분에 더 가치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명품 시장은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익률은 더 좋아지는 LVMH의 주식은 꼭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조금 길었죠? 그럼 다음에 또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